21세기 초반 노벨상을 2번이나 수상한 뒤 합성 인조인간을 개발하여 이제 인간은 신이 되었다고 선언한 천재과학자 웨이랜드. We are the gods now. 그가 설립한 동명의 웨이랜드사는 합성 인조인간 개발을 비롯한 우주공학에서도 엄청난 혁신 성과를 이뤄내고 있었는데, 고대 인류 문명의 유적들에서 인류의 기원을 찾고 있었던 고고학적 겸 유전학 박사인 엘리자베스 쇼와 연인 관계인 찰리 할로웨이 박사를 비롯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고용하여 프로메테우스라는 우주선을 통해 탐사를 진행시키며 이야기가 시작되죠. 생체 활동을 멈춘 동면 상태로 2년 동안 이동한 끝에 2093년 지구로부터 39광년 떨어져 있는 LB223이라는 위성에 도착한 웨이랜드 소속의 그들은 어느 거대한 구조물 안에서 인류의 기원으로 여겨지는 엔지니어라는 존재의 흔적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웨이랜드사에서 개발한 합성 인조인간으로 고대 언어에 특화되어 있던 데이빗에 의해 그곳에 남아있던 과거 홀로그램을 확인하게 되면서 정체 모를 검은 액체가 흐르는 가운데 약 2000년 전 모종의 이유로 이들이 무언가에 쫓기다 죽음을 맞이했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되고, 불길한 예감에 먼저 우주선으로 돌아가겠다는 하이필드와 밀번이 본대와 떨어진 직후 갑작스럽게 불어닥친 자기장 폭풍에 엘리자베스 일행 또한 엔지니어의 잘린 머리만을 챙겨들고 함선으로 귀환하게 되죠. 곧바로 그녀는 그 잘린 머리를 통해 그들이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닌 단순히 인간과 같은 DNA를 가진 존재, 곧 인류의 기원이 그들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유추하게 되는데, 그러던 사이 무언가 음모를 가지고 있는 듯 수상하게도 개인 행동을 하고 있었던 데이빗은 일행 몰래 외계 유적지에 봉인되어 있던 검은 액체를 가져와 어떠한 목적 때문에서인지 혼자 술 처마시고 있던 할로웨이에게 그것을 단 술 한 잔을 건네게 되고, Big things have small beginnings. 폭풍이 가신 다음날 일행은 다시 재정비하여 전날 우주선으로 먼저 돌아간다고 떠났다가 길을 잃고 돌아오지 않았던 파이필드와 밀번을 추적하게 되는데, 우주물 안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던 그들이 마주했던 것은 검은 액체 속의 괴생명체. 바로 즉사한 밀번과 달리 마치 좀비와도 같은 형태로 변이 된 파이필드는 일행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였고, 전날 밤 데이빗이 건네준 술을 먹었던 할로웨이 역시 점차 변이 되어 가면서 줄곧 감정 없이 냉정한 모습만을 보였던 프로메테우스의 감독관 비커스에 의해 우주선 출입을 저지당한 뒤 스스로 체념한 채 불에 태워주고 말죠. 본인의 동료들을 비롯한 연인이 무참히 죽어나가는 것을 목격하며 실신하였다가 다시 정신을 차린 엘리자베스는 진정할 겨를도 없이 데이빗으로부터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되는데, 불임이었던 자신이 전날 밤 할로웨이와 가졌던 성관계로 인해 임신을 했다는 사실과 거기다 태아 또한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 그러한 그녀를 흥미롭게 여기며 실험을 감행하려는 데이빗을 뿌리치고 남성용 메디컬 포드 안으로 들어가 자신의 복부를 절개한 뒤 끔찍하게 생긴 외계 생명체를 적출하게 됐는데, 몸속에서 나온 괴생명체를 격리해놓곤 진통제를 맞아가며 고통을 참아가던 그녀가 마주하게 된 것은 100세를 넘긴 나이에 죽은 줄만 알았던 웨이랜드 회장. Knowing what they are. 인류의 기원이라는 엔지니어에 대한 탐사를 위해 각 전문가들을 고용했던 그는 사실 인간의 창조주를 직접 만나 본인의 수명을 연장할 방법을 찾기 위할 목적으로 탐사대를 준비하여 비밀리에 따라왔던 것이었고, 그가 창조해낸 인조인간 데이빗에게만 엔지니어의 실체에 대해서 알아내라는 특별 임무를 주었던 것이었죠. 결국 사태의 심각성을 경고한 친딸 비커스의 말을 무시한 채 웨이랜드 회장은 데이빗을 비롯한 일행들과 함께 겁도 없이 다시 그 구조물로 들어가게 되고, 데이빗의 분석에 의해 그 구조물은 사실 엔지니어의 거대 우주선이었음을 알아내게 되는데,
거기다가 엔지니어는 고도의 생명공학 기술을 토대로 생명을 창조할 수도 파괴할 수도 있는 검은 액체를 개발하여 인류를 창조해냈지만 마치 성경에서 신이 노아의 방주를 계획했던 것처럼 약 2000년 전 인류를 다시 섬멸할 목적을 가지고 검은 액체를 우주선에 잔뜩 실은 채 지구로 향하려고 했다가 사고가 터진 것인지 오히려 자신들이 검은 액체에 의해 몰살당해버렸다는 사실까지 알아내게 되죠. 다만 유일하게 동면실에 잠들어 생존해 있던 엔지니어 하나를 발견한 데이빗은 웨이랜드를 데려와 마침내 그를 깨우게 되고 막무가내로 수명을 연장해달라는 웨이랜드의 질문을 통역하게 되는데 You made it here, and it was meant for us. Why? Sure, enough, for God's sake, shut her up! Was it? I need to know why. What did we do wrong? Why do you 갑자기 hate us? 끼어든 엘리자베스가 웨이랜드 직원에 의해 폭력적으로 제압당하자 이를 지켜보던 엔지니어는 데이빗의 머리를 잡고 그대로 뜯어버린 후 적으로 제압해버리고 I know. Have a good journey, Mr. Wayland. 모두를 전부 다 정리했다고 판단한 엔지니어는 원래 초기의 목적대로 인류를 섬멸하기 위해 지구를 향해 우주선을 발진시키게 되는데 그러나 우주선에서 겨우 빠져나와 탈출하던 엘리자베스 프로메테우스호에 남아있던 야넥 선장에게 즉시 이 사실을 전하게 되고 If you don't stop it, it won't be your home to go back to. 엔지니어가 모는 우주선을 파괴할 살상무기가 달리 없었기에 야넥과 직원들은 프로메테우스호를 그들의 우주선에 그대로 들이박는 자살 공격을 결심하며 결국 그들의 우주선을 추락시켜 인류의 멸망을 저지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고 홀로 살아남은 엘리자베스는 절망할 새도 없이 추락한 우주선에서 살아남은 엔지니어와 본인의 뱃속에서 나왔었던 트릴로바이트를 겨우 따돌리고 몸통과 분리된 채 머리만 온전했던 데이빗과 함께 인류를 창조해놓고 왜 다시 몰살시키려고 했던 것이었는지 그 이유를 그들로부터 직접 듣기 위해 따로 남아있었던 그들의 또 다른 우주선을 타고 지구가 아닌 그들의 거주지로 향하게 됩니다. 프로메테우스호 사건을 통해 웨이랜드 회장이 사망한 뒤 웨이랜드사는 일본의 경쟁기업 유타니사에 인수합병되어 웨이랜드 유탄이라는 초거대 기업으로 성장하며 전 세계를 뛰어넘어 우주 식민지 개척까지 본격적으로 영향력을 펼치게 되는데 그 사건으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뒤 행성 개척 임무를 위해 저체온 동면 중인 15명의 승무원과 2000명의 개척민 1140개의 배아를 실은 웨이랜드 유탄이사의 커버넌트호가 지난 프로메테우스호의 합성인조인간 데이빗과 똑같은 외모를 지닌 월토원의 관리하에 오리가이 6라는 행성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갑작스러운 중성미자 폭발로 커버넌트호는 큰 타격을 받게 되고 이에 월터는 승무원들을 동면장치에서 긴급하게 깨워냈지만 동면 중이던 47명의 개척민과 함께 선장이었던 제이콥이 동면기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그대로 불 속에서 잠들고 말죠. 사태가 진정된 후 부선장이었던 크리스토퍼 오럼이 새로운 선장으로 임명되지만 과학 장교임에도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탓에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회사 상부의 판단 때문인지 승무원 동료들 또한 본인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괜한 열등감에 빠져 본인의 연인을 잃은 새로운 부선장 데니얼스와 불편한 기류 속에 놓이게 되는데요. 함선을 수리하기 위해 우주 유영을 하고 있던 중 가까운 곳에서 정체불명의 인간이 보낸 신호를 받게 되고 신호의 발신지가 본래 목적지였던 오리가해보다 더 나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7년 4개월이라는 이동시간이 걸릴 본래의 목적지에 비해 신호를 보낸 행성까지는 단 몇 주밖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서 부선장 데니얼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면에 들어가는데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다수 승무원들의 동의하에 결국 본래의 계획을 변경하기로 결정 신호가 전파된 그곳을 새로운 개척지로 삼기 위해 이동하게 되죠.
행성 궤도에 도착한 뒤 사전 탐사를 위해 3명의 승무원만 커버넌트호에 잔류한 채 크리스 선장을 비롯한 11명의 승무원은 끔찍한 폭풍을 뚫고 배지에 착륙하게 되는데 예상보다 더 아름다운 자연환경에 감탄하던 중 Nice place for a log cabin. Jake really got this. 불시착한 어느 대형 우주선을 발견하게 되고 커버넌트호에서 잡혔던 신호의 근원이 10년 전 실종되었던 프로메테우스호의 엘리자베스 쇼 박사의 흔적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How did she end up here? 어째서 쇼 박사의 물건이 이곳에 있는지 의문만 쌓여가고 있을 때 공기 중에 떠다니던 검은 포자와도 같은 물질이 승무원 레드워드와 톰의 신체 내부로 들어가 대량의 피를 쏟으며 고통스럽게 죽어갔고 갑작스러운 상황에 다시 착륙함으로 급하게 이동하지만 이미 숙주가 된 둘의 몸을 찢고 나온 네오모프라는 괴생명체를 마주하게 되면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리고 맙니다. 착륙함에 먼저 도착한 레드워드의 몸속에서 뛰쳐나온 네오모프에 총격을 가하다 결국 착륙함은 폭발해버리고 뒤늦게 도착한 크리스 일행이 이를 지켜보며 망연자실하던 중 또 다른 네오모프가 그들을 빠르게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갑작스럽게 상공을 향해 발사된 조명탄으로 네오모프들을 쫓아낸 어느 수수께끼한 인물을 따라 대원들은 수많은 시체가 즐비한 광장을 지나 어느 거대한 건물 안으로 겨우 피신하게 되죠. 크리스 일행을 구해준 것은 바로 프로메테우스호에서 살아남은 합성 인조인간 데이비드 에이. 그는 자신이 이 행성에 도착할 때 타고 온 함선 안에 있던 검은 액체가 모조리 쏟아지는 사고가 일어나 당시 행성에 거주하고 있던 엔지니어 종족 자체가 전부 몰살되어 버렸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뭔가 수상함이 가득한 데이빗에게 월터가 약간의 의심을 품고 있던 차 건물 안으로 피신하여 한숨 돌리고 있던 승무원들은 차례차례 잔혹하게 죽어갔고 보여줄 게 있다는 데이빗을 따라 지하로 이동한 크리스마저 Take a look. 습한 페이서거에 의해 에이리언의 숙주로 전락하고 말죠. 사건의 모든 실상은 엘리자베스 쇼박스와 함께 LV-223을 떠난 데이빗이 현재 행성에 착륙하기 전 약 2000년 만에 돌아온 함선을 보고 환영할 목적으로 모여있던 엔지니어 종족에게 검은 액체를 고의적으로 쏟아버렸던 것으로 그렇게 그들을 절멸시켜버린 후 실험 목적으로 괴생명체를 변이시켜 나가던 중 국면 상태에 들어갔던 엘리자베스 쇼 또한 이미 그의 실험 대상이었던 것. 이미 사망한 엘리자베스의 신호를 받은 커버넌트호가 마침 그가 있던 행성에 도착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동료가 하나둘씩 사라져가던 와중 데니얼스 또한 건물 내부 어느 방에 쌓여있던 데이빗이 그린 기괴한 그림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의 정체를 파악하게 되는데 Shaw didn't die in the crash. No. What did you do to her? Exactly what I'm going to do to you. 데니얼스마저 죽을 위기에 처하려던 순간 데이빗보다 더 최신 성능을 갖춘 커버넌트호의 합성 인조인간 월터로부터 겨우 구출되고 구조 요청을 듣고 긴급하게 착륙을 시도한 커버넌트호에 겨우 올랐다. 뒤따라 붙은 에이리언을 함선 바깥으로 떼어놓는 데 성공한 뒤 그 지긋지긋한 행성으로부터 탈출하게 되죠. 그렇게 모든 사태가 종결되고 한결 마음이 가벼워진 데니얼스가 다시 본래의 목적지로 향하기 위해 동면 상태에 들어가려던 찰나 When we get there, will you help me build my cabin? The cabin on the lake.
월터가 아닌 데이빗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데니얼슨. Bed bugs bite. 절망에 빠진 채 강제 동면에 들어가게 되고, 데이빗은 자신의 몸 안에 숨겨두었던 에이리언의 유충을 토해내 인간의 배와 함께 보관한 뒤 끝까지 본인을 월터로 속인 채 왜곡된 커버넌트 상황 기록을 남기면서 또다시 창조를 위한 목적으로 새로운 행성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All colonists in hypersleep remain intact and undisturbed, on course for Orgai 6. Hopefully this transmission will reach the network and be relayed in 1.3. 수많은 강대국들이 웨이랜드 유타니사를 중심으로 연합하여 우주 식민지 개척 산업에 완전하게 매달리고 있던 시기, 2122년 거대한 예인선 노스트로모는 2천만 톤의 광물을 정제하는 대형 재련소를 견인하여 지구로 복귀하고 있었는데, 우주선 시스템을 컨트롤하고 있는 인공지능 마더에 의해 목성형 기체 행성인 칼파모스의 미개척 위성 에비 사육에서 전파되는 정체불명의 송신호를 받게 되고, 이를 구조 요청이라고 판단한 뒤 그곳으로 이동하여 탐사를 시작한 노스트로모 대원들은 방치되어 있던 어느 거대한 함선과 외계 고등 생명체의 엔지니어의 흔적, 그리고 정체불명의 알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또다시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맞이하고 말죠. 구선장 케인이 어느 알 하나를 들여다보다 거기서 튀어나온 괴생명체가 그의 우주복을 뚫고 머리를 휘감아 버리게 되면서 급하게 다시 우주선으로 돌아가 겨우 떼어놓게 되었지만, You remember anything about the planet? Gotta have something to eat before. 의식을 되찾고 왕성한 식욕을 보이며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복통을 느끼며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다 복부를 찢고 나온 괴생명체에 그대로 직사해버리고, 그 괴생명체는 순식간에 거대한 성체로 자라 풍풍구를 이동해 다니며 본격적인 학살극을 시작하게 되죠. 애초 그곳에서 전해오는 신호음을 구조신호라고 해석한 뒤 화물 예인선임에도 그 위성을 탐사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결과적으로 현사태의 원인을 초래한 과학 담당관 애쉬에게 뭔가 불안함을 느끼고 있던 노스트로모의 준사관 리플리. 페이스허거에 휘감긴 케인을 함선 안으로 들여보내면 안 된다는 자신의 명령까지 무시하고 출입구를 개방함으로써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 그의 수상하고 안일한 태도에 그녀의 의심은 더해갔는데, 과학 담당관만이 열람할 수 있다는 비밀 명령 메시지를 찾아내 기상무효와 명령을 입력하여 알아낸 충격적인 사실. 그 내용은 그 에이리언의 견본을 채취하여 지구로 가져오는 것이고, 이를 위해 어떤 누구의 희생도 불문에 붙인다는 웨이랜드 유타니사의 기밀 임무 내용이었던 것이었죠. There is an explanation for this, you know.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는 애쉬에게 리플리는 결국 폭발하게 되고, 애쉬는 저돌적인 그녀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해서인지 출입구를 봉쇄하여 가둬놓은 뒤 비상식적인 폭력을 가해 죽이려 하는데, 다행히도 파커와 램버트가 급하게 달려와 그를 막아낸 뒤 대가리를 깨버리게 되면서 그가 인간이 아닌 인조인간이라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증명하게 되죠. 사태가 조금 진정된 후 리플리는 그 외계 생명체 에이리언을 없앨 방법을 알아내기 위해 웨이랜드 유타니의 입장만을 가지고 있던 애쉬만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재가동시켜보는데, You still don't understand what you're dealing with, do you? Unclouded by conscience, remorse, or delusions of morality. Perfect organism. 목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외계 생물에 대한 경외심과 함께 생존 가능성이 없는 승무원들을 조롱하는 광기 어린 개소리를 퍼붓게 되면서 이에 빡친 파커의 화염방사기 세례에 완전히 소멸되어 버리고 말죠. 우주선 어딘가에서 또다시 남은 생존자들을 노리고 있는 그놈의 에이리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결국 최후의 방법으로 리플리와 남은 생존자들은 함선을 자폭시키고
이상 셔틀선에 탑승하여 탈출하기로 결정하는데 그 와중 냉각제를 가지러 갔다가 역시 희생당하고만 파커와 램버트. 폭파하는 노스트로모를 뒤로하고 리플리 홀로 셔틀선을 탄 채 탈출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렇게 모든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동면에 들어가려던 찰나 끈질기게도 따라붙은 에이리언 한 마리가 그녀를 다시 위협하는데 그러나 리플리는 침착함을 유지한 채 조심스레 우주복을 갖춰 입곤 에어복을 열어 그놈을 우주 바깥으로 떨궈버린 후 엔진을 풀가동시켜 우주선과 완전히 작별시키게 되죠. 그렇게 리플리는 천신만고 끝에 인간들 사이에서 생존한 고양이 존스와 함께 마지막 항해 기록을 남기며 지구를 향한 깊은 동면에 들어가게 됩니다. You sure you want to do this?